네, 이번에는 승리의 정반합 시간입니다. 투자의 승리를 위해서 5장 핫 이슈를 정반합을 통해서 토론을 해보고 결론을 이끌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기준 MBN골드 매니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뭐 월요일 철강 강관 이런 게 좀 기억이 났고요. 네. 어제 이제 뭐 조선 뭐 이런 업종이 생각이 나는데 뭐 네. 미포조선 이게 대우조선 해양 얘기 있었잖아요. 네. 다행스럽게도 하락장에서 버텨줘서 그런지 몰라도 오늘 좀 주인공들이 되고 있는 게 네. 저희들의 토론의 역량인지 아니면 우리가 잘 짚고 가는지 조금은 자신감 있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좀 전체적인 이슈를 짚기 전에 오늘 좀 기관의 매수세가 좀 강하게 유입이 되고 있더라고요. 네네. 수급 한 번만 체크해보고 들어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떤 종목이요? 조선주들 얘기? 아니요. 전체적인 시장에 이 기관들이 이렇게 수급이 들어오는 게 네네. 바닥이라고 생각해서 들어오는 건지 매니저님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궁금해요. 저는 지금 외국인들이 계속 팔고 있는 거는 이제 개인들은 지금 현재 이제 사고 있는데 이제 올라가니까 개인들이 팔고 있고 기관들 매수인데 이제 제 생각에는 이제 내일이 선물옵션 만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영향에 의해서 프로그램 매수와 어제부터 이제 외국인들이 선물을 매수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만기 어떤 가격이 2,700 이상에서 아마 세팅된 게 아닌가 싶어서 프로그램 매수 가격이 프로그램 매수에서 지금 기관 매수가 들어오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내일 또 만기가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이제 사실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선물 플레이를 좀 하고 있다. 그래서 금융투자 쪽으로 자금이 들어오면서 네. 그래도 뭐 그렇게 나쁘게 볼 건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수급이 기관 쪽에 들어오는 자금들이 좀 금융투자 쪽이다 정도로 좀 짚어드리고요. 본격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이슈를 하나하나 짚어볼 텐데 첫 번째 이슈는 아까 기회 현장에서도 아니면 제가 오프닝 때 이 기회 연장 승리의 정반합 그리고 전략적 투자 유망주에서 다 짚어본 거예요. 에탄올입니다. 에탄올. 네. 저는 처음에 에탄올이 왜 오르나 한 걸 저는 기사를 보게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니까 밤새 영업을 할 수 있으니까 부어라 마셔라 이건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희들끼리 이거 부어라 마셔라를 이렇게 반영을 해주나 했는데 그게 네네.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네네네. 바이든의 이제 휘발유, 고에탄올이 들어간 휘발유를 한시적으로 허용해주는 이슈가 네네네. 국내까지도 이제 같이 영향을 주는 것 같은데, 이게 단기 테마로 끝날지 상승 추세로 확산될지는 저희가 한번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반합을 이제 이끌어내는 첫 번째 순서죠. 한번 저희가 하나, 둘, 셋 하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반대. 사실 저도 반대예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조금은 오늘 주가가 올라와서 새로운 시발점이 될 수도 있지만 네. 한편으로는 이제 올라온 이유들을 하나하나 따져보면은 이게 단기에 끝날 수도 있지 않겠냐는 생각도 저도 들거든요. 일단 이제 매니저님 생각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에탄올 이 이슈는 이제 지금 나온 게 아니고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과거 정부에서도 있고 오래전 된 얘기고요. 브라질은 법적으로 에탄올을 함유하게 돼 있는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바이오 에탄올을 지금 모르신 분이 많은데 지금 바이오 디젤의 혼합 비율이 3.5가 의무화랍니다. 저도 이제 한번 체크하다가 봤는데 그런데 네. 2030년까지 5%까지 확대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확대하게 돼 있는데 현재 올라가는 에탄올 붙어 있는 종목들은 MH 에탄올과 창해 에탄올은 주류 회사와 제약 회사에 납품하는 에탄올입니다. 그래서 그렇죠. 단가가 지금 현재 석유에 섞기에는 단가가 맞지 않는 거고요. 사실 그리고 과거에도 5년 전에도 그렇고 10년 전에도 그렇고 에탄올을 하는 거는 이제 옥수수, 카사바, 사탕수수에서 추출해서 에탄올을 만드는 건데 한때 핫했는데 갑자기 사라진 이유가 뭐냐면 식량 자원. 그러니까 그게 결국에는 우리가 친환경 적이기는 하나 결국에는 식량 자원 아니냐. 그래서 이제 최근까지 가장 상업용으로 쓰는 게 이제 카사바가 아니고 사탕수수에서 추출하는 그런 거인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 제가 찾아봤더니 예. 업체가 하나 있습니다. 어딜까요? 실제로 JC 케미칼이라고요. 여기는 이제 인도네시아 동부 칼리만탄에 이제 오일팜을 만들어서 이제 플랜트 공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석유가 대주주인데
매출액이 4천억에다가 영업이익 400억을 내고 있는 아주 괜찮은 회사입니다. 그래서 괜찮네요. 영업이익률이 그래도 10%까지 나오네요. 네. 그래서 시총이 2,100억밖에 되지 않는 회사인데 이제 똑같이 대한 그린파워라고 있는데 네. 거기는 흑자를 내지 못하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에탄올 수혜주라고 하면 바이오 디젤로 하는 JC 케미칼 정도가 수혜주지 제가 생각엔 MH 에탄올과 창에는 아니지 않냐. 그래서 단기간에 끝날 상승 추세로 가기에는 힘들지 않을까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 에탄올 그래서 제가 창의 에탄올, MH 에탄올 올라간 게 제가 바이오 그 에탄올이 아니라 부어라 마셔라 그건 줄 알았었는데 그리고 저도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어제 바이든 대통령이 아이오와주를 방문했더라고요. 거기가 네. 대표적인 옥수수를 재배하는 지역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넓은 지역이고 이 바이오 에탄올을 쓰다 보면은 옥수수를 이제 기르는 사람들이 이제 매출이 일어나겠죠. 네. 근데 그쪽이 보수 지역이라고 하더라고요. 보수 지역인데 지금 표밭을 이제부터 슬슬 관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바이든 입장에서는. 정치적인 행보군요. 그렇죠. 그래서 8월까지 한시적으로만 지금 허용을 해놓은 거예요. 그때 드라이빙 시즌이 8월까지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에. 그래서 유가의 어떠한 상승을 빌미로 아이오와주에 가서 약간은 좀 정치적인 발언을 했다 정도로 해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미국 내에서도. 네. 그래서 지속 가능성에 대한 것들이 아직은 조금은 저도 불안하다라는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합은 뭐 저희들끼리 얘기가 나왔긴 했지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네, 제가 합을 한번 맞춰본다면 네. 지금 현재 나오는 이제 바이든 휘발유 판매는 정치적인 쇼다라고 네. 판단하시고 쇼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탄올 강세는 단기적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조심해서 접근하시고요. 뭐 그 사이에 이제 JC 케미칼이라든가 이런 회사가 찾게 됐으니까 한번 실적이 괜찮다 그러면 한번 중장기적으로 접근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저도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JC 케미칼은 보니까 실적이 나오는 관련 종목이기 때문에 한번 이 기회에 이렇게 하면서 종목 발굴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바로 그러면 두 번째 이슈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새 오늘 술을 먹고 싶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 리오프닝 얘기가 또 나오는데 거리두기 해제 검토가 저도 이제 뉴스 속보상으로는 이제 완벽하게 풀려가는 것 같아요. 네. 완벽하게 풀려가는 게 뭐냐 하면 탈마스크까지도 어쩌면 거론되고 있고 더불어서 이제는 시간 제한과 인원 제한까지도 완벽하게 해제가 되는 이런 분위기로 간다라는 건데 이랬을 때 우리가 흔히 보는 게 리오프닝 관련주이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 리오프닝 관련주는 사실 개편 전에서도 계속 얘기가 나왔었고 지금도 나오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봐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하나, 둘, 셋 해서 한번 동시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야, 이것도 맞았네요. 네. 이것도 빨리 결론이 도출될 것 같은데 눈에 보이는 호재라서 과연 이게 정말 주가를 끌어올릴까라는 그런 어떤 의구심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오프닝주를 지금 또 봐야 된다라는 시각에서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지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근데 사실 리오프닝이라는 거는 이제 너무 범위가 넓고요. 정부에서도 그렇죠. 어떤 형태로 이제 리오프닝을 순차적으로 해갈 거냐. 그러니까 이제 뭐 마스크 벗기를 할 거냐. 그다음에 이제 시간 제한, 12시 시간 제한을 어떻게 할 거냐. 그다음에 네. 이제 해외 여행도 이제 사실 다음 달부터 제주도는 이제 국제선이 열립니다. 맞아요.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그런 이제 제주도 그래서 제주항공이 다른 항공보다 사실 유가가 상승하기 때문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가 밀리는데도 그렇죠. 제주항공은 아까 플러스 나는 이유가 이제 지금 현재 먼저 선반영된 게 아닌가 생각하고요. 예. 그다음에 항공주 외에도 이제 아직까지는 이제 면세점 관련주는 사실은 실제적으로 비행기가 뜨고 우리가 여행을 가야지 움직일 것 같고 아직까지 잠재적 있는 뭐 면세점 관련주부터 카지노 관련주 그다음에 최근 들어서 화장품 관련주는 오르락 내리락 계속 거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형태로 이제 그다음에 화장품 관련주 면세점 그 외에 이제 사실은 리오프닝이라는 거는 이런 화장품 항공 외에도 우리가 그냥 일상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예. 산업 전반이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게 아닌가. 그래서 그렇죠. 꼭 리오프닝이라는 거는 일상화되는 그런 모든 산업이 다 활성화된다고 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정을 들었거든요. 저도 좀 비슷한 생각인 게 데이터를 보니까 사실 제가 이제 어제 자료를 좀 낸 게 있었는데요. 그 중에 이제 하나가 뭐냐면 리오프닝이 더 갈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서 데이터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네. 근데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들이 사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소비가 굉장히 빠르게 증가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다 재화 소비 쪽이었습니다. 나갈 수가 없으니까 안에서만 소비를 했었던 거죠. 근데 이제 서비스 소비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회복이 되지 않은 부분들이 뭐 숙박이라든지 음식점, 그리고 관광, 운송업 같은 경우에는 거의 20에서 30%, 그러니까 2019년 말 기준으로도 아직은 그 갭이 존재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부분들이 회복이 될 수 있다라는 게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아까 여행 관련주 그리고 제주항공, 또 한편으로 유가가 이렇게까지 높은데도 대한항공도 사실은 무너지진 않았거든요. 네네. 만약 여기서 유가가 조금 더 내려가 준다면, 그리고 긴축으로 인해서 만약 유가가 내려가는 그런 이슈에서 다른 관련주는 하락을 보이지만 되려 항공이라든지 리오프닝은 수혜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의미에서 리오프닝은 2분기는 무조건 들고 가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들끼리 이제 얘기를 해봤는데 이거 정의 의견이 나왔잖아요. 네네네. 한번 좀 그래도 이 리오프닝이 굉장히 많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이 중에서 좀 주목하고 있는 종목이나 섹터가 있다면 조금 더 하이라이트를 시켜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본다 그러면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다음 달부터 국제선이 열리다 보면 이제 LCC 회사뿐만 아니라 이제 네. 제주항공과 아시아나 대한항공은 이제 그 합병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합병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제 네. 아시아나 그다음에 에어부산은 이제 대한항공으로 합병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 진에어라든가 이제 이런 중소형 항공 사도 지금 이제 수혜가 예상되기 때문에 네. 사실 지금 이제 현재 유가에서도 이 정도로 하면 유가가 하락한다 그러면 그러니까 유가가 이렇게 되더라도 유료 할증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그 코로나 사태에서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는 흑자를 내고 있거든요. 그러면 국제선이 열린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나중에 비행기를 타려고 해도 탈 수가 없는 지금 최근에 HMM이 배가 없어서 선적을 못 하듯이 제가 보기엔 지금 현재 직원들을 안 뽑았거든요. 사실 비행기도 새로 이렇게 수주도 안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여행을 나가려고 국제선을 타려고 그러면 거의 비행기가 없어서 줄 서야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선 항공주고 그다음에 이제 면세점, 호텔신라라든가 롯데쇼핑이라든가 이런 업종을 보면 주봉을 쳐보지 마시고 월봉을 쳐보면 굉장히 저점입니다. 사실 최근에는 올라왔다 그러지만 네. 장기 모멘텀으로 보면 롯데쇼핑, 호텔신라, 뭐 JTC, 신세계 그다음에 사후 면세점인 글로벌 텍스프리 뭐 이런 회사들도 강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다음에 이제 카지노는 뭐 누구나 다 요즘에 차트가 워낙 강하니까 다 알고 계실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화장품주들은 이제 중소형 화장품주들이 많이 가는데 실적이 좋은 한국콜마라든가 코스맥스, 아모레, LG 생활건강 이런 대형주들이 결국에는 기관 매수와 외국인 매수로 인해서 상승하지 않을까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항공주를 가장 좋게 보시네요. 네네네. 저희들도 항공주를 좋게 보는데 대한항공 아시아나의 합병으로 인해서 의외로 수혜를 보는 쪽이 티웨이 항공이더라고요. 네. 중장기 노선을 늘려나갔고 그 TO를 배정을 해야 된대요. 그래서 저는 제주항공과 TA 두 개를 보고 있습니다. 아, 제주항공과 TA를 두 개 보시는군요. 왜냐하면 이제 TA는 자금력이 좀 부족하지 않냐. 아직은. 그래서 이제 사실은 제주항공 그래도 애경사 그룹이 있기 때문에 네네네. 추가적으로 이제 비행기를 사야 되거든요. 국제선은 맞아요. 이제 대한항공, 아시아나 합병하다 보면 노선 조정을 해야 되니까. 네네. 그래서 그 조정을 TA가 사기에는 부담될 것 같고, 네네. 그다음에 이제 애경 정도의 자금력이 돼야지. 지금 물론 또 증자를 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이제 TA가 얼마 전에 증자하는 거를 이거 기회로 봐야 되나 그렇게 해서 저희들도 한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항공주 내에서 찾아보는 게 리오프닝에서는 조금 더 앞선 투자지 않겠냐라는 합을 이끌어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오늘의 이제 이슈는 사실 좀 말도 많고 탈도 많던 종목이에요. 코오롱 생명과학이 드디어 인보사를 수출을 했다. 그러니까 7,200억이라는 수출을 이제 달성을 했는데 코오롱 그룹에 대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이게 전반적인 제약바이오의 어떤 훈풍을 불까라는 내용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약바이오가 또 하나의 소액 업종이다 보니까 이게 과연 훈풍이 될지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봐야 될 텐데 이것도 한번 동시에 들어보죠. 뭐 훈풍이 될지 안 될지 한번 동시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이건 좀 의견이 갈렸습니다. 오늘 세 개 이슈 중에 저희가 처음에 잡았던
이 두 개의 이슈는 좀 같았는데 에탄올과 리오프닝. 근데 이제 이 제약 특히 코오롱 생명과학 부분은 조금은 의견이 갈렸는데요. 일단 반대 의견을 먼저 주셨잖아요. 네. 반대 의견 중에 제가 좀 그 긍정적인 얘기를 하면은 제가 코오롱 생명과학을 얘기하려는 건 아닙니다. 코오롱 네. 생명과학보다는 이 바이오 쪽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오늘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사실 시장이 이제 반등이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주도 업종이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것들이 턴어라운드라든지 뭐 조선 자동차 업종들을 우리가 한번 짚어봤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바이오 같은 경우엔 우리나라에서 수출 증가율이 뚝뚝 떨어지는데 그나마 수출이 계속 늘어나는 업종이더라고요. 의료기기가 대표적인 거고 최근에는 이제 의약품 쪽. 그래서 코오롱 생명과학이 뭐 기폭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바이오 쪽 그리고 생명과학 쪽 4월 달에 아마케라든지 6월에 또 아스코라는 학회가 있기 때문에 드디어 이젠 제약 바이오를 봐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에서 제가 정을 한번 들었습니다. 반대 의견은 또 어떤 건지 좀 궁금해요. 저는 근데 뭐 영원히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네네네. 그러니까 너무 이거는 오래 걸리지 않을까. 오래 걸릴 수도 있다. 그래서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이제 그 절대 접근 불가가 아니고 지금 임상이 지금 3상을 하고 있고 미국에서 그래서 없어진다는 건 아닌데 네. 살아올 것 같은데 너무나 오래 걸릴 것 같고. 시간이 걸릴 수는 있죠, 맞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 개인들이 이걸 사서 기다릴 여유가 있을까 싶어서 반대를 들었고 사실 오늘 이제 다른 걸 하나 보자면 네. 이제 7,200억 공시를 보면서 이제 다른 업체들은 이제 해지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해지하면서 7,200억 인보사 수출 계약을 했는데 이제 네이처셀이라는 회사도 이제 800억 정도 이제 기술 이전 협약을 했더라고요. 자회사와. 그래서 하면서 이제 그 네이처셀이 또 하나의 공시가 나왔는데 시비 발행을 했는데 300억 정도 시비 발행을 했습니다. 여기 줄기세포가 지금 현재 식약처에다가 승인 신청을 했습니다. 임상이 네. 끝나서. 근데 300억 정도 바이오 펀드에서 들어왔는데 그게 이제 희한하게도 제가 아는 초록뱀 바이오 펀드에서 300억 한 큐로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17,650원에 전환할 수 있는 시비 투자도 했고 그다음 800억 정도 이제 관련해서 임상 관련해서 이제 기술 이전도 했고 그래서 네이처셀이 올랐는데 마찬가지로 코오롱 생명과학과 같은 줄기세포거든요. 예. 둘 다 줄기세포 업종이라서 잘 알고 있는데 두 개 다 이제 의외로 플러스의 시작에서 밀리고 있는데 제가 보기엔 지금 단기적으로는 두 회사 다 마찬가지고 장기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 네이처셀은 내일 모레 이제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 결과가 언제 나올지 그러니까 승인이 될지 안 될지를 제가 이제 잘 몰라서 식약처의 어떤 결론은 사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고 줄기세포에 대한 어떤 거부 반응이 있거든요. 기존 의사들과 약사들의 어떤 카르텔도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나라도 항우석 사태 이후에 일반화되기는 어렵고 사실 중국과 일본은 줄기세포가 굉장히 많이 일반화돼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줄기세포 종주국임에도 불구하고 임상을 미국에서 하고 중국에서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제 언젠가는 분명히 줄기세포가 우리 가까이 와 있겠지만 예.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릴 거다. 법은 통과됐습니다. 첨단 재생 의료법이라고 그래서 벌써 통과됐고 작년부터 시행이 되고 있고 그래서 그 1호가 어디가 될 거냐? 그래서 네이처셀이 될 거냐 아니면 다른 줄기세포가 될 거냐? 그거는 이제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지금 이제 심청이 들어간 네이처셀의 줄기세포 임상 관절염 치료제 이게 될지 아니면 차바이오가 될지 파미셀, 메지온 어디가 될지 잘 모르겠고 그래서 지금 현재 이쪽의 움직임을 유심히 바라보고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시간이 좀 걸릴 수 있고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좀 남아 있어서 개인 투자자분들은 좀 오랜 시간 좀 기다려야 되는 리스크가 있다는 식으로 말씀을 주셨고요. 그렇다면 저희 의견도 좀 포함해서 바이오에 대한 합 한번 이끌어 볼까요? 네. 하여튼간 이 바이오주는 이제 미래 산업이기 때문에 분명히 그렇죠. 성장을 할 겁니다. 그런데 이제 단기간에 어떤 목표를 가지고 접근하면 힘들 것 같고요. 긴 장기음으로 간다 그러면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또 텐베그가 여기서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세 가지 이슈를 통해서 이제 짚어봤고요. 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이제 글로벌 액티브 퀀트 자금들이 이제 집행이 됐다고 해요. 네. 그러면서 우리 시장뿐만이 아니고 대만 시장이라든지 좀 그동안에 낙폭이 심했던 국가들 중심으로 자금이 오늘 또 왜 자금이 집행된지 모르겠지만 외국계에서 좀 흘러들어온 뉴스까지 한번 전해드렸는데요. 이제 우리 시장을 이런 상황에서 또 이겨가야 되는 시장을 또 저희가 발굴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이제 필승 종목이라고 하는데 이 필수 종목 좀 들어볼 시간입니다. 오늘의 필승 종목은 무엇입니까?
네, 오늘의 필승 종목은 쌍용 정보통신입니다. 아, 예. 네. 그러니까 이름을 들어보면 쌍용? 네, 그 쌍용 맞습니다. 그래서 그 쌍용에서 주인이 새로 작년에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1,100원대에 거래되고 있는데요. 뭐 1,110원에 매수를 하셔서 목표가는 2,000원까지 잡아드리겠는데 손절가는 한 1,000원 정도로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워낙 그 소형주다 보니까 네, 맞네요. 금액 시총이 700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많이 줄어든 회사인데 이 회사에 이제 40년 이상 IT를 했던 SI 인프라 구축 유지 보수를 하는 회사고요. 공공 부분이 70%에서 80%입니다. 그래서 향후 이제 새 정부에서 중대형 IT 프로젝트 할 때 수주가 예상될 수 있는 그런 회사이기도 하고요. 주요 이제 그 금거래소에서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1조 이상 매출이 나온 금거래소를 작년에 인수하면서 시너지가 예상되면서 2021년에 매출 2,400억에 영업이익 64억을 냈는데 올해 3천억 매출에 200억 정도 영업이익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소형 알짜 회사입니다. 40년 이상 클라우드 솔루션 구축과 국방, 스포츠, 부민 운용 실적이 있는 수익 증대 기대되는 회사인데요. 대기업 포스코 삼성 SDS, 포스코 ICT, 롯데 정보통신 그리고 현대 오토웨어 경쟁사 대비해서 대기업들은 진출 제한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중소기업으로 인해서 이제 3천억 이상 매출이 나오면서도 700억밖에 되지 않는 최근에 인수된 알짜 회사이기 때문에 1,000원, 1,120원에 사서 이제 2,000원까지 한번 보셔도 되는데 최근에 거래량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늘었기 때문에 핫하게 움직일 수 있으니까 리스크 관리하시면서 리스크 관리 필히 하셔야 될 종목이고요. 그런데 이제 IT 회사 중에 매출액이 나오면서 영업이익이 나오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안정성이 있기 때문에 한번 추천드려 봤습니다. 쌍용 정보통신의 비즈니스 모델은 괜찮아 보이는데 시총이 좀 작아서 네네네. 변동성이 좀 유의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기관 매니저들은 시총이 1,000억 언더인 경우에는 담고 싶어도 못 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개인 어떤 투자자분들에 의한 변동성이 조금 심할 수 있다는 정도는 좀 참고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수요일이에요. 수요일에는 항상 그 조기전 매니저 무료 방송 있지 않습니까? 네네. 오늘 시장이 또 강하게 상승하기 때문에 또 남은 시간 시장에 대한 얘기 좀 드릴 수 있는데 무료 방송 오늘 있으시죠? 네, 오늘 4시부터 5시까지 네, 유튜브와 MBN 골드에서 저희가 무료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대해서 고민이시거나 이러신 분들은 다 오셔서 도움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승리의 정반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